없이 뒹굴뒹굴 침대에 누워있다가 기분 전환 겸 인테리어나 좀 바꿔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친구와 커튼도 다시 달고 새 집처럼 산뜻해진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. 근데 그때 베란다에 있는 수납장 하나가 눈에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. 저는 이참에 수납장 리폼까지 해치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. 수납장에 묵은 때를 한 칸 한 칸 꼼꼼하게 닦고 맨 아래 칸을 닦으려는데 갑자기 벽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. 수납장 맨 아래 칸 뒤쪽에 나무 판자로 이렇게 가려진 빈 공간이 있더라고요. 저는 손으로 더듬더듬 짚어가면서 바닥을 막 닦았어요. 근데 그때 차갑고 물컹한 털이 제 손에 잡히는 거예요.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검은색의 털이 보였습니다. 조심조심 수납장 밖으로 꺼내는데 웬 작은 인형이었어요. 그리고 특이하게 인형의 눈에 청테이프가 칭칭 감겨 있었어요. 되게 좋다. 근데 이상하게 그 인형의 눈을 꼭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. 과감하게 테이프를 확 뜯었습니다. 귀여운데? 머리 정리를 한 다음에 책장에다가 잘 보이게 올려놨어요.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. 그렇게 한참을 자다가 시끄러운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. 흰 옷을 입은 여자가 탁탁탁탁탁탁탁 하고 있는 거예요. 제 시선이 느껴진 듯이 여자가 천천히 뒤를 돌아봤어요. 찾았다. 도대체 뭘 찾았다는 거지? 근데 여자가 갑자기 멈칫하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기 시작했어요. 그리고는 표정을 싸늘하게 굳히면서 너 아닌데?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다. 그러더니 10, 9, 8. 치, 초를 세기 시작했어요. 2, 1. 순식간에 10초가 지나가고 뒤를 돌려고 하는 그 순간 깜짝이야. 알람 소리를 듣고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. 식은땀을 흘리면서 방 안을 이리저리 둘러보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하더라고요. 근데 그날부터 집에 혼자 있으면 꼭 누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. 갑자기 방문이 끽 하고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도 들렸고요. 시선이 느껴져서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었던 적이 많았어요.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혼자 집에 있는 게 싫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친구를 불러서 자취방에서 함께 놀기로 했죠. 아, 친구도 있으니까 오늘은 괜찮을 거야. 하지만 그건 제 헛된 바람이었어요. 갑자기 밀려드는 싸한 기운에 고개를 돌렸더니 10, 9, 8, 7, 6. 저번에 봤던 그 여자가 두 손으로 얼굴을 덮은 채 벽에 붙어 서 있는 거예요. 찾는다? 그 여자는 절 향해 몸을 휙 돌리더니 얼굴을 가리고 있던 손을 쓱. 저는 온몸이 굳은 채 저 여자를 올려다봤어요. 왜 안 숨었어? 왜 안 숨었어? 왜 안 숨었어? 그리고 그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본 저는 심장이 정말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. 그 여자 눈 밑에 점이 있었거든요. 청테이프로 눈이 가려져 있던 인형과 똑같은 위치예요. 그 사실을 깨달은 저는 그대로 정신을 놓고 말았습니다. 저는 눈을 뜨자마자 그 인형을 확인했습니다. 선명히 찍혀있는 점, 제 착각이 아니었어요.
친구는 처음 봤을 때부터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면서 인형을 당장 제자리에 돌려놓자고 말했어요. 인형을 수납장에 다시 넣고 안 보이게 나무 판자까지 세워줬습니다. 그런데도 마음이 놓이질 않았던 저는 부모님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. 가족들 얼굴을 보니까 긴장이 풀렸는지 피곤함이 몰려오더라고요. 그렇게 한참을 자는데 지난번에 느꼈던 그 소름 끼치는 기분이 또 온몸을 감싸는 거예요. 너무 무서운 마음에 눈을 꼭 감고 있었어요. 그 순간 누가 눈꺼풀을 확 위로 잡아당긴 것처럼 눈이 저절로 치켜떠졌습니다. 분명히 저는 부모님 댁에 누워있는데 눈앞에 보이는 건 신기하게도 제 자취방 풍경이었어요.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제가 없는 빈 방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를 찾는 듯이 커다랗고 검은 눈동자를 없네? 저는 그 순간 벌떡 일어나서 주변을 막 살펴보니까 아까 자고 있던 그대로 부모님 댁이더라고요. 다시 자도 잠을 설칠 것 같아서 거실로 나가려고 일어났어요. 잡았다. 주춤주춤 뒷걸음질을 치는 저를 향해서 점점 다가오는 그 여자. 저는 움직이지 않는 다리에 억지로 힘을 주면서 열린 문틈으로 도망을 쳤습니다. 숨이 정말 턱 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정말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이 술래잡기에서 붙잡혔다간 정말 큰일 날 것 같았거든요. 어딜 가? 이제 네가 술래야. 그 여자가 제 뒤에서 제 머리를 확 잡아채 저를 바닥에 눕혔고 제 관자놀이를 감싸더니 검지 손톱으로 두 눈을 찌르려는 거예요. 누나 괜찮아? 누나. 다행히 절 찾으러 나온 가족들이 달려왔습니다. 저는 하는 수 없이 그동안의 일을 털어놨습니다. 그러자 남동생이 혹시 누가 그 인형이랑 술래잡기 중이었는데 자기를 못 찾게 일부러 그 눈을 가린 게 아닐까? 동생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부모님은 지금 당장 그 인형을 버리고 자취방도 옮기자고 하시더라고요. 결국 저와 가족들은 고민 끝에 인형의 눈을 청테이프로 칭칭 감아서 근처 산에 묻어버렸습니다. 두 눈이 가려져 있던 예쁜 인형. 그 인형은 정말 누군가와 숨바꼭질 중이었던 걸까요? 혹시 지금도 그 인형이 자신을 찾아줄 새로운 순례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? 한창 뛰어놀 나이였던 저와 제 친구들은 특히나 이 마을 뒷산을 운동장 삼아 노는 걸 좋아했습니다. 각자 손에 새총 하나씩 들고 뒷산을 몰려다니며 새총 쏘는 연습을 하곤 했었죠. 그러던 어느 날 저 혼자 새총 연습을 하게 된 날이 있었는데요. 톡톡 쏘아대며 걷다 보니까 여기 어디지? 산속 깊은 곳까지 들어와 있더라고요. 발걸음을 돌리려고 하는데 작고 야트막한 흙더미 위에 뭔가 보이는 거예요. 구슬이다. 구슬치기 할 때 쓰는 유리구슬 몇 개랑 그 옆으로 다 해지고 색이 바랜 헝겊 인형 하나가 놓여 있더라고요. 이걸 보니까 새총 연습하기 딱인데? 그래서 저는 바로 그 근처 나무 옆에 인형을 세워놓고는 새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. 이 명중하면은 픽 하고 고꾸라지는 모습에 제가 너무 신이 나서 몇 번이고 쏘고 있는데 누가 보이더라고요. 저는 괜히 머쓱해져서 새총 쏘기를 그만두고 산을 내려가기로 했습니다. 한 몇 발자국 갔을까? 뭔가 둔탁한 걸로 내려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힐끗 뒤를 돌아봤더니 제가 새총놀이를 하던 그 흙더미 앞에 바닥에 머리를 찧어가지고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이 오싹한 기분이 든 제가
발걸음을 서둘러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던 그 순간 안녕하세요. 음악 없어요? 알 수 없는 소리를 흘려가며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. 쉬지 않고 달린 끝에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. 근데 제가 소리를 질러가면서 뛰어내려왔으니 마을 어르신 한 분 정도는 나와볼 법도 한데 그림자 하나 보이질 않는 거예요. 설마 여기 지금 나랑 저 여자 둘밖에 없는 거야?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그 여자가 여전히 빠른 속도로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 저를 막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. 저는 다시 죽을 힘을 다해서 집을 향해 뛰었습니다. 집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대문부터 단단히 걸어 잠궜습니다. 근데 갑자기 뒤에서 머리 하나가 지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. 저는 여자가 서성이는 틈을 타서 얼른 집 안으로 전력 질주하듯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는 현관문, 창문, 집에 있는 문이란 문은 전부 다 잠그고 나서 바깥 동태를 살피기 시작했어요. 그런데 담장 너머 어디에도 그 여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. 죽는. 다락방 계단을 허겁지겁 올라가고 말았습니다. 그리고는 다락방 한 구석 어지러이 쌓여있는 상자들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. 그 순간 그 여자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. 긴 손톱으로 바닥을 긁어가며 기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. 완전히 들어온 여자는 제 쪽을 향해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. 그제서야 제대로 보게 된 그 여자의 얼굴은 정말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. 정신이 점점 아득해지던 그때 어디선가 들려온 커다란 고함 소리와 함께 저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. 준호야, 정신 좀 차려봐. 어? 눈을 뜨자마자 보인 건 엄마야, 엄마. 정신 좀 들어? 어디 아픈 데 없고? 감사합니다. 아니겠다. 올만 했으니까 왔지. 저희 동네 모든 굿을 담당하시던 무당 할머니셨습니다. 마침 그날 신당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제가 그 여자에게 쫓기듯이 막 뛰어내려가는 걸 보시고는 황급히 무속에서 쓰는 도구들을 챙겨서 마을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. 그리고는 저희 집까지 오셔서 바로 귀신 쫓는 의식을 해주신 덕분에 그 여자가 물러갔다고 하더라고요. 한참 전에 죽은 그 거지가 널 따라서 여기까지 왔을 땐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어? 그 여자가 아주 예전에 저희 동네에 살던 거지였다는 거예요. 근데 혼자가 아니라 어린 아들이랑 함께 마을을 떠돌았는데 짓궂은 동네 애들이 막 돌팔매질 같은 걸 많이 했었거든요. 그 아이가 돌팔매질을 많이 당해서 시름시름 막 앓고 있다가 한 며칠 후에 죽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자가 죽은 애를 그 산에다가 묻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그 무덤을 계속 그 앞에서 지키다가 결국엔 그 여자도 죽었다고. 근데 제 나이가 그 애들을 괴롭혔던 애들의 나이하고 비슷하지 않았나. 그래서 저를 보고 쫓아왔던 게 아닌가. 두 번째 동생이 밤늦게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. 찾으려고 나가려는 찰나 검은색 봉다리를 들고 들어오더래요. 또 그 봉지 뭐야? 윤진의 할머니가 줬어.
이러는 거예요. 여기서 윤지는 친한 친구인데 둘 다 성격이 엄청 불같은 거예요. 뭐 하루는 되게 친하게 지내. 다음날 싸워. 다시 또 친하게 지내. 싸워. 애들이지 뭐. 근데 일주일 전에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싸운 거야. 머리끄댕이 잡고 얼굴 핥히고 아이고. 때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윤지는 할머니랑 둘이 사는 친구였어요.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 손녀딸이 얼마나 예쁘겠어요. 속상하지, 그럼.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신 거야. 할머니가 미주 씨네 집에 찾아와서 깽판을 부리시는 아이고. 어디 귀한 손녀를 니네가 뭐 하는 것들이야?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. 그렇겠지. 그런데 네. 그렇게 화를 내시고 간 일주일 뒤에 선물을 주는 게 좀 의아하잖아요. 그리고 봉다리를 열어봤더니 네. 인형이 하나 들어있더래요. 인형을 보자마자 돌려보내라, 갖다 줘라 그러니까 이 미주 씨 둘째 동생이 들어 누운 거야. 갖고 싶지. 싫어, 할머니가 나 준다는 건 말이야 이건. 나 준 거야. 난리를 치는 거야. 아무리 할머니가 줬다고 해도 너무 비싼 것 같으니까 할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. 가져가라. 전화를 딱 드렸더니 할머니가 그러시더래요. 그거 걔가 우리 집에 오면 너무 탐을 내길래 줬어? 내가 줬어. 이러시면서 그냥 사이 좋게 지내라. 그러면서 준 인형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도 어머니가 감사하다. 선물을 잘 받아들인 거죠.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동생들이 애지중지하는 거예요. 이 인형을. 뭐 미주 씨도 이 인형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. 막 밥 먹여주고. 그렇겠지. 근데 그 인형이 진짜 사랑 같았대요. 이렇게 누워놓으면 눈을 감고 일어나면 눈을 뜨고 옛날 인형 그래요. 예. 그리고 이 살결도 신생아 같았대요. 그렇게 한동안 막 애지중지 키우고 정말 애기 키우다시피 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냥 어디로 가버렸는지 사라져버렸대요. 그렇지. 그리고 어느 날 새벽 네. 애기 울음소리가 들려서 미주 씨가 잠에서 확 깬 거예요. 애기 울음소리인가? 고양이 울음소리인가? 생각을 막 하다가 다행히도 울음소리가 그치더래요. 그래서 별거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잠이 들었어요. 근데 그날 아침 엄마!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. 왜? 그래서 미주 씨가 무슨 일이지 하고 막 달려가 봤대요. 셋째 동생이 화장실 문에 손가락을 띄어서 신경을 다친 거예요. 아이고. 그래서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있었대요. 또 얼마 후에 모두가 자고 있는 새벽 이번엔 더 가까이서 들리더라고요. 이게 인형 소리 같은데 인형 소리라면 빨리 꺼야겠다. 근데 1시간을 넘게 찾았는데도 인형을 못 찾았대요. 그러다가 이제 또 그날 잠이 든 거죠. 그리고 어김없이 그날 아침에 전화가 온 거야. 여보세요? 예, 거기 조 사장님 댁이죠? 조 사장님 발목에 부러져서 보호자가 오셔야 할 것 같아요. 아버지가 완전. 왜 인형 울음소리가 들리면 안 좋은 일이 생기네. 아침마다 왜 사고가 나지? 너무 불안한 거예요. 근데 또 어느 날 애기 울음소리가 나는데 인형 찾아. 이번에는 미주 씨 침대 아래에서 들리는 것 같아요. 거기 있었구나. 아유, 빨리 꺼야겠다. 인형을 이렇게 딱 잡는 순간 미주 씨랑 눈이 딱 마주쳤대요. 미주 씨가 순간 엄마 방으로 뛰어가서 인형이 울었다. 살아있는 것 같다. 울음소리가 날 때마다 이상한 일이 생겼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믿겠어요? 안 믿죠. 그런 거 아니다. 우연의 일치다.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. 근데 그날 이후에 또 인형이 안 보이는 거예요. 얼마 후에 외삼촌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. 외삼촌이 다짜고짜 어머니한테 그 인형 어디서 났어? 그 인형 누가 준 거야? 이 수압이 너무 들릴 만큼 화가 나서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. 그리고 어머니가 전화 끊으셨대요. 근데 어머니 표정이 너무 이상하더래요. 그래서 미주 씨가 엄마 왜 그래? 무슨 일이야? 그랬더니 어머니가 얘기하시기를 사촌 동생이 미주 씨 집에 놀러 왔다가 말 안 하고 그 인형을 가져간 거야. 이 동생이 밤을 따다가
밤가시에 눈이 찔려서 눈을 다친 거예요. 근데 그날 새벽에 그 인형 울음소리가 그치질 않았대요. 이게 너무 불길하고 무서워서 갖다 버려야겠다. 버리려고 하다가 버려. 등을 열어서 건전지를 빼야지고 보니까 건전지가 없더래요. 울음소리 뭐야 그러면? 어쩌면 처음부터 없었을 수도 있죠.